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롭고 짜릿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야기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시작됩니다. 저는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든 시골을 떠나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된 청년 민수라고 합니다. 낯설고 험난한 이 신세계로 저를 이끌어준 유일한 티켓은 바로 명문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저 같은 촌놈에게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설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닥쳐왔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대학교 근처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의 원룸 건물을 발견했고 그곳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건물 맨 꼭대기층에는 주인 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넉살 좋고 부침성 하나는 자신 있었던 저는 낡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주치는 주인 아주머니께 항상 꼬박꼬박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 민수 학생이구나. 잘 지내지? 볼 때마다 씩씩해서 참 보기 좋아. 아주머니는 언제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대기업 건설회사에 다니셔서 출장이 잦으셨습니다. 한 달의 절반 이상을 지방 현장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주머니는 혼자 계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룸 건물에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아주머니는 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수 학생, 혹시 시간 좀 되니? 세탁기가 갑자기 멈춰서 그러는데 좀 봐줄 수 있을까? 학생, 미안한데 현관 센서 등이 나간 것 같아. 한 번만 봐주겠니?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건물 관리인이 된 것 같아 조금 귀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가 도와드릴 때마다 손수 만드신 따끈한 부침개나 맛있는 밑반찬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관심에 제 마음도 어느새 따뜻해졌고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의 부탁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제가 입대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던 날을 뒤로하고 고된 군 생활 속에서 저는 문득 아주머니의 인자한 미소와 따뜻한 집밥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대 후 저는 복학을 앞두고 다시 자취방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문득 정들었던 원룸과 다정하셨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제대 직후 안부차 연락을 드렸지만 번호가 바뀌었는지 없는 번호로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와 설렘을 안고 무작정 예전 원룸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똑똑똑. 주인집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나, 민수 학생,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군대 다녀왔구나. 아이고, 이렇게 늠름해졌네. 2년 만에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제 기억 속에 있던 평범하고 소박했던 동네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주머니는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세련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부드럽게 웨이브진 긴 머리와 은은하지만 정성 들인 화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주머니는 현대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생기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아주머니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주머니, 혹시 빈 방이 있을까 해서요.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이야 있지. 그런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들어와서 라면이라도 먹고 가렴. 얘기도 좀 하고. 아주머니의 제안은 완벽한 핑계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조금 더 머물며 지난 2년간 아주머니의 삶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낡았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거실은 은은한 조명과 세련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향긋한 디퓨저 향기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잠시 쉬고 있어. 금방 라면 끓여올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2년 만의 재회를 기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들려주는 군대 시절의 온갖 고충과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시선은 자꾸만 아주머니의 달라진 모습으로 향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 아주머니의 모습이 더 이상 단순한 집주인 아주머니가 아니게 된 것은 160cm 정도의 아담한 키에 묘하게 풍기는 성숙한 분위기. 저는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아주머니를 향한 설렘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머니에게 흑심을 품거나 진지한 관계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분에게 설렘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신기하고 낯설었을 뿐, 나중에 결혼하게 된다면 아주머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어쩌면 철없는 생각을 잠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이상하게 둘만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사소한 일로 저를 찾으셨고, 저는 기꺼이 아주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비극 아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제 방의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난 것입니다. 늦은 밤이라 수리기사를 부를 수도 없었고 방에는 전기장판 하나 없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저는 고민 끝에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어쩌나 이 밤중에 추워서 어떡하니? 전기장판은 있고?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온수도 안 나와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주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민수 학생, 오늘 밤은 우리 집으로 올라와서 자는 것이 어떻겠니? 혼자 춥게 있지 말고. 마침 아저씨도 안 계시고 빈 방도 있는데. 아주머니의 제안에 순간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댁에서 잔다니 상상만으로도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어서 올라오렴. 따뜻하게 해줄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겨 4층 주인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주머니는 현관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어서 들어오렴. 아주머니는 소파에 앉은 제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날도 추운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서 어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치킨이라도 시켜줄까? 콜라도 한잔하면서 얘기나 하자. 뜻밖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킨이 배달되는 동안 아주머니는 따뜻한 핫초코를 타주셨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갔습니다. 치킨과 콜라까지 테이블 위에 차려지자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예쁜 분이랑 사시니까요. 아주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뭘. 아줌마 다 늙었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진짜 예쁘세요. 솔직히 예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제 진심 어린 칭찬이 아주머니의 마음에 닿았던 걸까요? 아주머니는 소녀처럼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지자 저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머니, 아저씨랑 떨어져 지내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제 질문은 아주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지. 여자도 사람인데 혼자 지내면 얼마나 심심하겠니?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줌마 이혼했어. 벌써 1년도 더 된 일인데 그렇게 눈치가 없니?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혼이라니, 늘 밝고 씩씩해 보이던 아주머니가 그런 큰 아픔을 겪으셨다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이혼 후 오히려 홀가분해졌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의 기만에 더 이상 마음고생할 일도 없고 이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이혼하고 나서부터 스스로를 가꾸기 시작했고 피부 관리도 받고 운동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은 이혼 후 위자료로 받은 것이며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존경심 그리고 묘한 감정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강하고 밝은 모습 뒤에 그토록 많은 상처를 숨기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연애사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아주머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와 공감을 건넸습니다. 너 혹시 아줌마 좋아하는 거 아냐? 오늘따라 왜 자꾸 빤히 쳐다봐? 아주머니가 불쑥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제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하면 안 돼요? 저도 아주머니만큼 외로워요.
제 용기 있는 고백에 아주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싫어하는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서 자신에게 부족했던 반쪽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썰렁한 원룸방에서 혼자 밤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주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4층 주인 세대로 이사하게 된 것입니다. 월세 걱정도 사라졌고 오히려 아주머니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자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제게 조심스럽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아이를 낳아 함께 키우기로 결정했고 마침내 한 달 전 법적인 부부가 되기 위해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순박한 시골 청년과 이혼의 아픔을 겪은 원룸 건물 주인의 파격적인 로맨스. 어쩌면 금지된 설렘으로 시작되었을지 모를 저희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결혼이라는 행복한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보일러가 고장 나지 않았더라면, 아주머니가 용기를 내 제게 따뜻한 하룻밤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어쩌면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처럼 이끌린 저희는 결국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으니까요.